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12일 오후 11시 37분 시작하겠습니다. 2월 13일 월요일에 오데뉴스 추려드리고 관심 종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 방송을 했었죠. 예전에 메타버스 급등세 그때 제가 경고했었던 거 그리고 나서 바로 급락이 시작됐던 거 말씀드리면서 그 당시에도 메타버스가 신세계라고 하고 지금 챗 GPT도 신세계라고 하는데 결국엔 테마주들은 모두 폭락을 했다. 어쨌든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제가 목요일 오후에 토론방에도 말씀드렸고 금요일 새벽 방송으로도 정규 방송을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AI 관련된 주들이 대부분 3%에서 무려 10%까지 급락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제 거래량이 크게 실리지는 않았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어쨌든 상승 추세는 일정 부분 꺾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좀 위험성을 크게 좀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AI 관련된 주들을 대부분 다 정리하시면 되고 어느 정도 하락한 후에 3파 그러니까 비파죠. 비파 얼리어 파동의 비파를 노리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각자의 어쨌든 판단이기 때문에 스스로 손절하는 대응법도 꼭 숙지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2월 10일이죠. 금요일에도 간단하게 매매를 했었는데 일단은 이번 달 수익 실현은 1227만 원이 됐고요. 그 당시에는 저는 인포뱅크로 한 6% 정도 나머지 AP위성과 캔커 에어로페이스 모두 목요일 정규 방송에 말씀드렸던 방송이죠. 그러고 나서 AP위성이 이제 급등을 했는데 AP위성 같은 경우는 사실 멤버십 우리 부자의 길 등급 이상인 추천 방송에서 지난주 했었던 겁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했었던 방송이고 28일 이후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30%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 실현한 분들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AP성은 다만 이제 단기 가열이 됐죠. 단기 가열이 됐기 때문에 대장주에서는 이제 좀 내려올 때가 됐고 나머지 종목들로 일정 부분은 순환매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membership이 이제 최고 등급이 32명을 넘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 어쨌든 뭐 책이 나올 때쯤이 한 100명 정도 되겠죠, 설마. 네, 하여튼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시황을 좀 진행을 할게요. 일단 차트를 보시면은 계속 2500을 지금 다섯 번째 시도는 하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다섯 번째째 2500 시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2500을 돌파하는 것 자체는 의미는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모멘텀이 이제 없습니다. CPI도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데 좋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들이 이제 좀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실적 시즌이 끝나가기 때문에 차라리 실적 시즌 시작 부분에 2500 돌파가 시도가 나왔다면 그래도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그런 모멘텀으로 올라갈 텐데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은 실적 발표가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박스권으로 오히려 2,500 돌파 시도가 실패하고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 다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동평균선 돌파하고 나서 좀 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5일선 이탈 시에는 비중을 반으로 줄여야 된다라는 말씀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순매수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말씀드렸고 한국 증시는 금요일에 0.48% 하락, 코스닥은 무려 1.55% 하락. 대부분 AI 관련된 주들, 로봇 관련된 주들, 데이터 관련된 주들 하락했습니다. 제가 계속 경고 드렸던 곳들이죠. 사실 1월 달 초부터 제가 그런 종목들을 추천했기 때문에 이미 2배 오른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조정 30%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미국 증시는 다우존스 그래서 상승을 했죠. 0.5%, 나스닥은 하락 마감을 했다. 그래서 어쨌든 구글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AI 바드의 답변 오류로 인해서 수요일 날 무려 7.6%, 목요일 날 4.3% 폭락을 했는데 다행인 건 금요일에 보합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말씀드렸던 뭐 사운드 하운드 AI라든지 C3 AI라든지 이런 AI 관련된 주들도 보시는 것처럼 보합 마감이 됐습니다. C3 AI 같은 경우는 2% 상승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좀 주목해야 될 거는 어쨌든 지금 1월, 2월 초까지 나스닥 관련된 주들, 코스닥 관련된 성장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정이 필수인데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가치주들, 뭐 농업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우리나라 해운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반대급부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치주에도 조금씩 관심을 가져야 된다. 특히나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들, 최근에 해운 쪽이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미국 증시에서도 디어앤코, 캐터필더, 코르테바 같은 농업 관련된 가치주들이 일부 상승을 했다 정도 체크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대 뉴스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사실 가장 큰 뉴스는 당연히 이거죠. 하이브
하이브 SM 인수 성공할까에 대한 내용. 그래서 1대 주주로 올라설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하이브가 이수만 손잡고 1대 주주에 오를 수도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면서 이제 급등을 했었죠. SM CNC나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것도 저도 금요일 픽 종목이었고 그 종목들은 모두 뭐 상한가 또는 2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수익낸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법원에서 이수만의 신청을 가처분 기각을 하게 되면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게 될 것과 인용하게 될 것에 따라서 이제 그 결과값이 달라지는데 가처분 기각을 하게 되면 경영권 분쟁이 하이브와 카카오의 경영권 분쟁이 진행이 된다는 의미고 가처분을 인용하게 된다면 경영권 분쟁이 해소된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달라지겠죠. 일단은 경영권 분쟁이 계속 진행된다는 가정 하에 그렇다면은 당연히 SM이라든지 SM, CNC, SM 라이프 디자인, 그다음에 SM 스튜디오가 디자인 그 지분을 들고 있는 디어유 이 정도가 되겠고 경영 문제가 만약에 해소가 된다 그러면은 그런 기사들도 좀 나오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가 SM 인수가 좀 스텝이 꼬였기 때문에 오히려 큐브엔터라든지 다른 중소형 엔터사에도 관심을 받지 않겠냐라는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약간 사실 찌러시성 기사긴 한데 어쨌든 큐브엔터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굉장히 매매를 많이 하고 많이 추천했던 종목이죠. 2021년도 이때. 그래서 어쨌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그리고 아마존의 카이퍼 프로젝트 승인. 제가 항공우주 쪽은 올해 항공우주청 성립이라든지 뭐 스페이스 X라든지 웨넵이라든지 계속 이슈들이 있고 누리호 발사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스케줄 매매 가능한 업종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스페이스 X 대항막 아마존 카이퍼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내용은 이거죠. 아마존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카이퍼 프로젝트를 위한 위성 발사 계획을 8일에 공식 승인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저궤도 위성 뭐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항공우주 섹터도 당연히 보셔야 되는데 AP성은 일단 단기 과열 예고가 됐어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흐름이 꺾일 것이고 세트레가이도 많이 올랐죠. 아마도 월요일에 상승하게 된다면 단기 과열 예고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캔커 에어로스페이스하고 그날 AP 위성을 매매를 했었죠. 그래서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제노코, 뭐 인테리안테크 정도. 그다음에 대형주 관심 있는 분들은 당연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봐야겠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신고가 흐름을 향해서 가고 있죠.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기후빌런 메탄을 줄여라. 뭐 LNG 수입삼이 한국은 뭐 9시 뉴스 기사로 나왔는데 결국에는 배터리나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탄소 저감하는 그런 것들이 다시 이제 각광을 받겠고 최근에 아무래도 배터리 쪽이 좀 강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에 차익 실험 매물이 좀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그래도 신고가 흐름인 포스코케미칼, 나노신 소재, 에코프로 정도 보시면 되고 나머지 순환매로서 코스모신 소재, 코스모신 소재도 제가 금요일날 신고가 간다고 했는데 신고가 갔죠. 그리고 엠캠 같은 경우도 예전에 좀 전해질로 주목을 받았던 시총 9천억대의 이제 그 신규 상장주인데 어쨌든 최근에 좀 못 올랐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까지도 순환매 돌 수 있어서 한번 적어봤고요. 그다음에 카카오가 지난주 금요일에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신산업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한국어 특화 AI 코 GPT를 활용한 서비스를 연내 출시하겠다. 연내 출시하겠다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버티컬 AI에 집중할 것. 그래서 뭐 AI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의료 AI에 대한 내용도 한번 볼게요. 제가 의료 AI에 대한 내용도 금요일에 말씀드렸었죠. 근데 금요일에는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실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섹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헬스케어의 경우 의료기관들이 보유한 임상 데이터와 그 외 다양한 의료 기록도를 표준화하고 디지털할 수 있도록 카카오 헬스케어에서 솔루션과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의료 AI도 물론 지금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구조긴 한데 한 번 정도는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카카오 AI 관련된 주는 플래티어와 인포뱅크, 바이브컴퍼니. 바이브컴퍼니가 금요일에 13% 급락 나왔는데 저는 당연히 한 달 전에 추천을 했었고요. 그리고 많이 수익을 냈고 바이브컴퍼니가 오히려 급락이 나오게 되면 조금씩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왜 그날 급락이 나왔냐면 실적이 엄청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 사실 메타버스는 실적이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바이브 컴퍼니도 뭐 분할 매수할 만은 하다. 현재 이제 경고 종목이긴 하죠. 많이 올라서. 근데 어쨌든 지금 위 고점 대비해서 한 40% 뱉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볼만하다. 이루니가 아니네, 이루다. 예. 하여튼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 비자 발급 재개, 중국발 비자 발급을 재개했다는 내용이죠. 뭐 사실 이재로도 벌써 2주째 계속되고 있는데 중국발 입국자의 단기 비자 발급이 오늘부터 가능해진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내일 정도는 최소한 좀 상승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다만 장초에 좀 마무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뭐 래퍼시피, 제이준 코스메틱, 리더스 코스메틱, CNC 인터내셔널, 그다음에 청담 글로벌까지. 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정리해보면은 영향권 분쟁 관련된 주들 엔터주의 SM, SMCNC, SM 라이프 디자인, 디어유, 그다음에 큐브 엔터, 그다음에 아마존 그 항공우주 관련된 AP 위성, 세트리가이, 캔코 아로스페이스, 제노코, 인텔리안 테크, 배터리 쪽은 이제 포스코 케미칼, 나노 신소재, 에코프로, 코스모 신소재, 엔캠, 뭐 태양광은 현대에너지 솔루션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카카오 컨퍼런스 관련해서 플랜티어 인포뱅크 바이브 컴퍼니, 의료 AI 쪽은 루닛 이루다, 그리고 화장품 쪽은 아모레퍼시픽, 제준 코스메틱, 리더스 코스메틱, CNC 인터내셔널, 청담 글로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도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